자, 이번 시간은 제4편이죠. 제4편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 자, 전통적으로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3문제, 행정벌에서 1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총 2문제를 건져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그 최근에 와서는 행정벌과 관계에 대해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인데, 이 행정질서벌 또는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법 조문 내용을 갖다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에서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거부 관할 사업에 제한, 명단의 공표와 관련돼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크게 여기 그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수단에서 먼저 개괄적으로 먼저 그 체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쉽다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은 의외로 이 쉬운 부분인데 거의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다 맞추는 부분인데 오히려 좀 어렵다는 부분 자세히 하고 이쪽 부분을 좀 생략해서 했더니 우리 이제 수험생들도 어렵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이번 시간을 거쳐서 먼저 가볍게 개괄적으로 이런 제도가 뭐가 있는지 체계와 그 용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표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고 또 맞춰야 합니다. 그래 구독 좀 하셔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용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바꿔서요.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의 의무에 행정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체계를 봐볼까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행정 강제 제도하고 그다음에 행정벌 제도가 있어요. 먼저 이 체계 용어와 체계를 알아두시면 이제 쉽겠죠. 이쪽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인데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번 시험에서 출제되고 다 맞춰야 하는 그 사항이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전통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거에다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이것이 이때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오늘날 행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함께 여기다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 강제는 크게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이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 원칙적인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즉시 강제 제도가 있고요. 우리 이제 교재의 그 도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빠져 있지만, 그렇죠. 행정조사가 들어가요. 여기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실손학습단의 체계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제도. 과징금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 매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공급 거부입니다. 요거 다 씁니다. 공급 거부.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관어 사업이 제한이 있어요. 관어 사업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 것이 시험 나오는 것은 명단의 공표가 있다. 명단의 뭐가 있다? 공표가 있다. 이렇게 명단의 공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행정상 강제 집행은요.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적시 강제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먼저 행정상 행정상 강제 집행부터 볼게요.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갖다가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한다. 의무 부과가 있는데 의무 불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적시강제는요.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이건 전제로 하는데 이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적시강제 같은 경우는 그 급박성 때문에요.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행정상 적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성질이 것이 아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성질이 것이 아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급박성입니다. 급박성. 요것 때문에 적시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광견이 있어요. 미친 개죠. 미친 개가 많은데 요즘에 큰일입니다. 국가사회적으로도 미친 개가 너무 많고 우리 멍멍이도 미친 개가 있어서 큰일이죠. 유기견 이런 거 문제가 되죠. 지금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개를 갖다 가족으로 취급하면서 나중에는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 인간의 행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검토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광견은 유기견 광견이잖아요. 근데 이건 누군가의 소유권 대상이에요. 누군가의 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유기견이 개가 좀 나돌아다니는 개죠. 근데 이게 광견병 걸렸어요. 가지고 사람 막 물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자 광견이 또 유기견이 미친 개가 이렇게 막 사람 물려고 하니까 보통 개는 사람 보면 무서워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을 보더니 막 몰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때 우리가 이제 관계 당국에 신고 들어가죠. 신고 들어가지고 이제 관계 당국이 소방 당국 경찰이 출동하죠. 출동했는데 자 그 사이에 이 전박이 관계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멀쩡한 1,000만 원짜리 뽀삐가 이름도 이쁘네. 뽀삐가 아니 동네에서 컹컹대고 막 사람 소리 내고 사람 소리도 나고 막 컹컹대니까 소리 나니까 친구가 놀라는가 보다. 동족이 놀라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재빨리 나가봤어요. 막 나가서 천만 찾아보니까 이 친구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친구는 현장에 도망가고요. 이 멀쩡한 개가 그죠? 딱 봤더니 전박이 전박이에요. 전박이. 유사하죠. 걔가 같은 종이니까요. 전박이 따로 살았습니다. 경찰이나 소방당은 그저 걔가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잘 만났어요. 저놈인가 보다. 야, 저거 총 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는 즉사합니다. 그죠? 죽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그죠? 자, 그 관계, 좀 현재, 보세요. 광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망간 광견. 주인이 누군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주인한테 명령을 해야지 않습니까? 당신 개가 미쳐서 날뛰니까 빨리 잡아가시오. 그죠? 처치하시오.
이 사람이 그 누구 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의무를 명한 상징이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주인을 안다 하더라도 미리 의무를 명한 시간적 이유가 없어서 총 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급박성을 요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정행위 종류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 총 쏘는 게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자, 행정조사를 보면요, 이 행정조사는요, 종전에는 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봤지만 지금은 별도의 독립하는 행위로 봅니다. 별도의 독립하는 행위를 보고 즉시강제는 종국적인 행정작용이에요. 총 쏘는 거 딱 총 쏘면 개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종국적인 행정 행위예요. 종국적인 행정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죠. 하지만 이 행정조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행위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행위인데 이 행정조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달리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행정조사는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 보조행위예요. 준비행위, 보조행위가 이렇게 됩니다. 전혀 다른 행위죠. 인구 센서스, 그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사실행위를 들었는데 인구 센서스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로서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권력적 행정조사, 세무조사는요. 세무조사는 물론 세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 줄여서 권력적 행정조사, 강제조사라고 해요. 비권력적 행정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적 조사, 임의적 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념은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이점은 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는 이 행정벌과요. 처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강제면 원칙적으로 이 행정상 강제 집행의 원칙적인 수단이에요. 원칙적인 수단입니다. 이 즉시강제는 이에 대한 예외관계예요.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이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에 한다면 우리 비례원칙 있죠. 비례원칙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내용 보세요. 적필상 아닙니까? 최소침해원칙, 필요성원칙. 그러니까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 동원되는 수단이에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최소 침해 수단,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행정 목적, 공익 실현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의 침해되는 권익이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 행정법상 1번 원칙, 비례 원칙인다면 그렇죠.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는 보세요. 즉시강제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소 침해 원칙. 그러니까 덜 치면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덜 치면은 수단으로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선택해야 돼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강제로 하게 된 비례 원칙 위반에도 보충성 원칙 위반에서 위법이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토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됐고. 그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의무 불이행이란 의미하고, 그죠? 여기 이제 행정벌은 쉽게 할게요.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한 거고, 그죠? 네. 행정벌은 뭐야, 이건. 이 두 가지는. 요거는 의무 위반.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가하는 행정지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집행 것이죠. 자,
현재 중요합니다.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어요. 행정법상 의무 부과가 있고요. 자, 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장래에 행정상 강제 집행인 것은 현재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 행정 목적 즉 공익은 침해되죠. 그러면 현재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공익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니까 이때 행정 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청을 통해서 자, 뭐랍니까?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 실현하거나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거나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거나 세 번 말씀드렸죠. 자,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장래 지향적,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 요거는 미래 지향적이에요. 요거는요. 과거 의무 위반이 있어요. 과거 의무 위반이 있고 현재 행정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사례씩 들어볼까요? 사례? 이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요. 행정상 강제 집행.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국세청에서요. 갑한테 과세 처분으로서 1억을 했습니다. 큰 돈이죠. 1억. 갑은 거의 재벌 준 재벌이에요. 그래서 1년에 그 과세 처분으로서 1억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재산세하고 소득세 합쳐가지고 그에 대해서 1억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1억 과세 처분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납부 기간이 있죠. 미달미치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은요, 그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납부 기간 경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급부의무. 하명에서 우리가 급부하명 있죠. 급부하명. 과세 처분이 급부하명이에요. 그러니까 갑은요, 자기 재산상, 재산상, 소득 사실, 또 재산을 통해서 취득한 이런 금전이 있으면 마땅히 과세 처분, 국가의 과세 처분에, 과세 형벌권에, 과세권에 의해서 이때 1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납부 불이행하고 있어요. 그럼 장래에 어떻게 돼요? 장래. 자, 현재 이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외적도 방어하고, 또 국내 치안 질서도 확보하고, 각종 공무원한테 봉급도 취하고, 그죠? 세금을 거둬야 돼요. 국가의 존립 목적을 위해서 재정작용으로서 이 세금이 필요합니다. 세수가 필요하죠. 세수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현재 의무 불이행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그럼 국가는 어떻습니까? 바로 행정상 강제 집행 일종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행정상 강제 징수를 해요. 그죠? 현재 의무 불이행하고 있는데 장래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국세징수법에서 행정상 강제 징수를 합니다. 먼저 독촉 절차를 거치고 나서 체납 처분을 해버려요. 경락을 해서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경락을 해서 자 10억짜리 그 건축물을 갖다가 강제 징수, 강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1억을 갖다가 국세로 세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9억을 갖다가 체납처분비를 제거하고 나서 이게 갑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무 불이행이 돼서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한 작용. 그죠?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게 행정상 강제 집행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은 말씀드린 자, 어때요? 과속을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과속했습니다. 과속해서 과거 의무 위반 있죠. 경찰관 수만이 딱 나오죠. 저 죄송한데요. 좀 제가 현행범이죠. 제가 여기 보고 봤더니 직계 목격이 있습니다. 스피드건 증거있죠. 촬영자도 있죠. 들이대면서 좀 전에 이거 위반하셨죠? 그러니 범칙금 납부하셔야 돼요. 벌금 납부하셔야 돼요. 주죠. 그렇죠. 이런 거 내용이 좀입니다.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성질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시고 좀 더 저거 종류를 이거 크게 봤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행정상 강제 집행은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에요. 이거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재 행정 제재를 감으로써 다음에는 더 이상 한 번 더 못 오도록
다음에는 어휴 아까워. 내가 무단횡단 했더니 도로교통법상 좀 전에 무단횡단 딱 했더니 몰래 소모했다 의견이 나와가지고 탁 튀어나오죠. 죄송합니다. 무단횡단 하셨죠. 하루에 딱지 10장 받으면 10장 다 올라가야 돼요. 그거 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혜롭게 무조건 항변할 것이 아니라 잡아뗄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협상 들어가야죠. 5만 원이잖아. 5만 원 나쁘면 아깝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지금 경제상 어려서 너무 힘들다. 10,000원짜리 해주세요. 10,000원짜리 사정하죠. 3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보통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막 있으니까 싼 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얼른 뛰어줘요. 아 그러시냐고 기분 좋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산 있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산은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산은 전통적인 실성 확보산, 의무 이행 확보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산은 행정상 행정 강제 요소와 행정벌이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무조건 시험에서 틀린 지문이에요. 과징금은 요 과태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과징금은 행정벌이 일종이다. 과징금은 행정벌 일종이다. 과징금은 행정형벌 일종이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새로운 성질을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종료 다시 한번 과징금 공급 거부, 관호사비 제한, 명단의 공표 이렇게 하면 용어가 이제 익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수단이에요. 여기 좁으니까 이 수단이니까 수단을 봐볼게요. 수단. 행정상 강제 집행이 수단 이렇게죠. 중요하죠. 이 수단을 좀 볼게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행정 대집행이 있어요. 행정 대집행이 있습니다. 자, 용어를 익힙니다. 행정 대집행.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단, 집행벌이 있어요. 여기 집행벌이 있습니다. 집행벌.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이행강제금. 왜 이행강제금이라고 한가? 집행벌은 꼭 행정벌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자라는 일반적 견해가 아주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자는 유력한 견해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행강제금, 건축법도 이렇게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줄여서 강제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교재 봐보세요.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직접 강제가 있어요. 직접 강제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행정상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를 익힙니다. 행정상 뭐라고요?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를 이렇게 쭉 쳐놓고, 그죠? 처음에니까 이런 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돼요. 이제 두세 번 보면 단위 체계가 용어가 익혀주면 이게 필요치 않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뭐 흠할 때는 장난감, 장난감, 인형 이런 거 좋아하지만 성인 돼 보세요. 보지도 않죠. 성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어떤 매니아가 아니고서는 다 그거 버려버리죠. 그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됐죠? 이렇게 됩니다.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즉시강제는 제가 말놓겠습니다. 즉시강제는 대인적 즉시강제가 있고 대인적 즉시강제가 있고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적 즉시강제, 물건에 대한 거, 대물적 즉시강제. 그다음 주택을 대가택적 즉시강제. 행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조사도 대인적 행정조사, 대물적 행정조사, 대가택적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만 좀 이왕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면 제가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뒤에까지 있으니까 각 개념을 잡고 보통은 이쪽 부분 쉬워서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학생들이 이거 나중에 보니까 진작 어렵다고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아는데 이거 쉬운 부분이라고 해서 좀 생략하고 가면 꼭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해요. 또 틀리고 이쪽 부분 틀리면 큰일 납니다. 90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쪽 부분 틀리시면 90점이 안 나옵니다. 남들 다 맞추는데 나만 못 보시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져요. 남들 그 맞추는 거 다 맞추고 남들 틀리는 거 내가 맞추면 합격이겠죠. 무슨 이론상 그렇죠. 네. 자, 실제는 또 그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행정 대집행 있죠. 이 행정 대집행이 일반법이 있어요. 이 무슨 법입니까? 일반법 있죠.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이 뭐예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법. 집행벌에 관한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요건 일반법이 없어요. 요건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해요. 건축법 이런 거, 농지법 이런 거. 자,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있다 없다. 이거 일반법 없어요. 요것도 각 개별법의 직접 강제, 개별법에서 직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만 인정됩니다. 각 개별법에서 직접 강제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 요것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이건 뭐고? 강제징수, 요거는 일반법이 있죠. 일반법이 뭘까요? 일반법은 요거는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죠. 우리가 행정상 강제집행 있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다시 한번 첫째,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은 일반법으로서 뭐가 있다?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뭡니까?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이라고 해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 개별법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으면 이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강제 있죠. 직접강제라는 일반법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 뭐예요? 국세징수법이 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게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죠.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자, 행정상 강제집행은 이렇게 행정대집행, 집행벌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대집행이죠. 이거. 그 다음에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보호총성의 원칙, 비례 원칙 내용이죠. 보호총성의 원칙이 또 여기서 적용됩니다. 여기 직접강제는 여러분들 보호총성 원칙이 적용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비례 원칙 배우시죠.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 원칙이죠. 보시면 이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 중에서 그죠? 행정대집행, 집행벌, 행정상 강제 징수의 수단 중에서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직접 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도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직접 강제는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최후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강제는 전부 다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 우리 행정상 대집행도 그렇고요. 이행강제 빼고 직접 강제 있는데 이 직접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직접 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과합니다.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부과해요. 과해요. 그러니까 그 침해의 정도가 이 수단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정립된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집행벌, 행정상 강제 징수에 있어도 행정 목적을 다 달성시킬 수 없는 있는 수단이 없으면 이때 비로소 직접 강제를 해야 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즉시강제 볼까요?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인데 대인적 즉시강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여기 그 강도살인에 좀 하려고 강도살인 있죠. 강도살인범이 그죠? 사람의 인질을 잡고 막 그냥 강도죠. 강도가 사람의 인질로 잡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막 위협을 가해요. 이게 강도살인죄가 될 수 있는데 강도살인죄의 실행착수에 착수한 것이죠. 실행착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때 경찰관이 뭐라 합니까? 총기를 갖다가 버리고 투항할 것을 경고하죠. 그죠? 총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 1차 경고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돼요. 1차, 2차, 그죠? 1차는 공포탄을 쏴요, 진짜로. 첫 번째 경고 때 공포탄을 쏩니다. 두 번째 또 투항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일단 총을 겨누죠. 두 번째 쏘면 사격하죠. 이거죠. 사격을 가합니다. 보통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 이렇게는 일반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종래 다설입니다. 네, 종래 다설이죠. 네.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그죠? 이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경찰이 총을 쏜다. 그죠? 이런 거. 대물적 즉시강제는 뭐예요? 자, 어때요? 위법 건축물이죠. 사실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견은 뭐 가족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걔는 물건이에요. 마치 뭐 가족, 요즘은 가족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통화 중에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다. 그럼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병원을 빨리 가셔야죠. 했더니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분인데 개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도 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시니까 얘기다 보니까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셔야지 뭐. 그랬더니 애가요 그냥 배탈 나고 배가 뭐 그래서 근데 왜 병원을 안 가실까? 뭐 살만한 사람이. 그럼 자꾸 얘기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느껴보니까 그 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였습니다. 동물병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미처 안 되는데 개가 그냥 배탈 나고 막 설사해가지고 그 개 때문에 걱정돼서 펴시는 거예요. 얘기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막 근심 그죠? 상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봤더니 역시 개를 가족으로 취급해요. 애라고 애. 또 처음에 애라고 해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애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개인데 그것도 인격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개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해를 하는데 저보다 개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대체 이렇게 대물쟁장이죠. 광견총 쏘는 거 물건에 드는 거예요. 대가택적 우리가 뭐 보면 압류 수색하지 않습니까? 이거고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별거 같지 않죠. 이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이거 권력적 사실 등이에요. 즉시강제를 할 거 그죠? 일반법 없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사실 일반법으로 좀 행정법 학계에서는 지금 현재는 일반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경찰 행정 영역에서는 일반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 개별법에 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즉시강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도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행정조사인데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는 즉시강제와 전혀 다른 행위예요. 다시 그겁니다.
전혀 다른 행위고, 오늘날 이 행정조사는 독립한 행정작용, 행정상 즉시강제화는 독립한 행정작용으로 봐요. 독립행정작용으로 봅니다. 독립행정작용인데 우리 앞에서 제가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다, 보조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법적 성질이 뭐냐?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도 사실행위예요. 행정조사도 기본적으로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이 모처럼 만에 올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요 시험에서 한 3번, 4번 나왔습니다. 요것도 해놓으셔야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이 정도로 해놓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행정벌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행정벌에서 행정형벌, 자, 개념을 잠깐 봐볼게요. 교재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미리 한번 이번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계돼서 행정이 의무 이행 확보 수단과 관계돼서 개념을 정리를 좀 하죠.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어려워서요. 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행정법이 통일된 법전, 하나의 그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필요한 영역에서 이에 대해서 이론을 빌려옵니다. 이 행정형벌은 제가 개념 정리 해볼게요. 행정형벌은 행정벌의 일종인데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를 과벌하는 거예요. 부과해서 벌한다 이거죠.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를 과벌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형법 총칙에 이게 형벌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형법 총칙에 뭐가 되는가 하면 보세요. 사형, 그죠? 무기, 금고, 징역. 그 다음에 자격정지. 그 다음에 이어서 자격정지죠? 예, 벌금, 구류, 그 다음에 과료. 여러분들 과태료하고 과료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이 개념 요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생각은 예전에 할 때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건 생략하고 다 알겠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 전공하지 않고 법 전공하고 형법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형벌의 종류를 보면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 극형이죠. 무기, 금고, 징역은 다 아시겠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사형은 생명형이죠. 생명형이고 간단히 볼게요. 생명형, 이게 생명형이에요. 뭐 무기, 금고는 자유형이죠. 무기, 금고, 징역은 신체된 거죠. 이거 생명형이고 신체형이에요. 신체 무기 뭔지 아시죠? 기한이 없이 그냥 가둬놓는 거. 금고하고 징역의 차이점이 뭐예요? 금고는 뭐예요? 금고와 징역이 있는데 금고와 징역은 최장 몇 년입니까? 20년. 25년까지만 있어요. 물론 가중되면 더 할 수 있지만은 최장 20년이에요. 20년간 이건 기한이 없는 것이고 신체의 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신체형인데 무기는 기한이 없어요. 금고와 징역은 원칙적으로 25년 정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중될 때 더 돼요. 이렇게 되고 금고와 징역이 있고 금고와 징역은 차이점 뭐냐? 요 금고는 노역을 안 해요. 노역을 않고 징역은 노역을 합니다. 노역. 자기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또 나가서도 돈 필요하죠. 당장 나가면. 그래서 노역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사실 그 문제 좀 돼요. 대부분 그 징역 가면 금고로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정신병 걸려요. 움직여야 돼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미칩니다.
다 이의를 다 원합니다. 근거와 증액은 이건 이거 증액은 파렴치범. 여기 근거는 명예형이에요.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죠. 그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을 천시하는 사상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근무 번다더라도 다 전부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일 시켜줍니다. 원하면. 자기 밖으로 해셔야죠. 그 다음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예, 이죠? 예, 이거. 있고. 벌금. 여러분, 벌금 이거 중요합니다. 벌금. 예, 벌금. 예, 벌금이죠. 그러니까 벌금은 그 재산형이에요. 이건 명예형이죠, 명예형. 이건 명예형이에요. 생명형. 그 다음에 이건 자유형. 자유형. 신체 자유를 제한하죠. 자유형. 생명형, 자유형. 자유를 제한하죠. 이건 명예형이에요. 직역상실, 자격정지. 벌금은 재산형이고. 구리는. 자, 여러분, 이건 아셔야죠. 벌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벌금은 현행법에서 5만 원 이상. 5만 원부터 벌금이에요. 5만 원, 하한이 5만 원이에요. 상한 없어요. 있고, 구리는 30일 미만이에요. 30일 미만. 이거 5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이상. 이건 아셔야지. 구리는 30일 미만. 과리는 5만 원 미만. 이 두 가지는 재산형이에요. 재산형. 요거는 30일. 이건 자유형. 이건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 이 정도는 아셔야죠.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 쉬운 거니까 행정형벌은 형법상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험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이거 과료하고 과태료 틀려요. 과료는 형벌이에요. 형벌. 벌금 과료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뒤에 배우시는 행정질서벌 과태료죠. 그거는 과태료 100분만 더해서 전과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전과가 돼요. 이건 전과가 된단 말이에요. 행정형벌은 결국 행정형벌이 형법 총칙상 형벌인데 이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뭐로 해요? 그러니까 형법 총칙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행정형벌을 규율하는 우리 행정법이 없어요. 행정법이 없어서 어떻게 돼? 행정형벌은 이거 우리 행정법에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서 그래서 형법 총칙이 정돼요. 당연히 뭐 이런 거 쉬우니까 아시겠다 싶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제일 어렵대요. 왜 강의를 안 하니까 당연히 뭐기까지 처음 두 문제 나오고 다 맞추니까. 근데 제일 어렵대요. 제일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형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형법 총칙상 형벌을 부과하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형사소송법상 과벌. 형사소송법에 의한 과벌. 됐죠? 예. 형사소송법에 의한 과벌은 뭐예요? 제1단계 경찰이 수사하죠. 2단계 검찰이 공소제기. 3단계 법원이 재판. 형사재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정식 형사소송 절차예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개념을 다 이제 해놓고 가야죠. 이런 것도 않고, 이거 가서 다 알겠다. 당연히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일 어렵다. 이 형법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의 내용이 아니라 형법상 형법 공부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행정법은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배워요. 다른 거 다 뭐 기본 3법, 그 다음에 그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들어갈 때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됐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건 반사회성이 강하겠죠. 강력해요.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에 부과하는 거니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관한 건 행정형벌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반사회성이 큽니다. 강력하죠. 행정질서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과태료. 자, 행정형벌보다 그 반사회성이 약해요. 약하고요. 일명 과태료라고 합니다. 이걸 규율하는 일반법이 뭐라고요? 규율하는 일반법이 뭐라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에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규율한 일반법이 중요해요. 지금 이 법 내용을 갖다가 많이 물어요. 지금 현재. 좀 우리 질서 위반행 위반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부과권자 누가 부과하는가? 이 부과권자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서 위반행 위반법은 뭐냐면 그 부과권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과 절차 및 불복 절차,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 및 불복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냐면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죠. 행정질서벌은 질서 위반행 위반법이 지정되면서 과태료 안 내고 못 빼깁니다. 옛날에는 이 질서 위반행 위반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이 장땡이었습니다. 장땡이 뭔지 보시죠. 안 돼도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질서 위반행 위반법이 지정되면서 이제는 안 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과태료의 성립부터 있잖아요. 성립, 징수. 자, 그럼 제가 질서 위반행 위반법의 주요 내용 해볼게요. 요거는 질서 위반행 위반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법원이었어요. 법원. 과태료 부과권자 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그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되면 행정청이 발각되면서요. 인지하면 바로 이 사람 법 위반 과태료 위반 대상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자입니다. 법원을 통보하면 법원서 땅땅땅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행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점차로 제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 행정청이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 법원에서 이 과태료죠.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런 법에 이런 구조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어요. 점차 점중하고 있었는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자, 이거 점차 증대되고 있는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과세 부과 효력이 그 즉시로 상실되고 이때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 통보해주면 법원에서 제2차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부과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하고 요거 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요거 시험 2번 나왔거든요. 벌써 이미 7급에서 9급에서 한 번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일단 부가죠. 이 부가권자 이 시험 다 나왔던 거예요. 부가권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기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주관적인 요소로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과실이 있고 이 고의과실을 원인으로 해서 원인 행위로 해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죠. 내가 저놈을 패줘야겠다. 폭행을 하겠다. 폭행 의사를 통해서 가서 주먹 탁 때렸습니다. 코피가 탁 터졌어요. 그죠? 주관적 요소 뭡니까? 고의가 있죠. 고의는 주관적 요소, 심적 요소예요. 우리 사람 내부에 있어요. 안 보여요. 밖으로 뭐가 났어요? 이 행위와 그 결과가 나타났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고의과실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할 때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단지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만 있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의과실을 갖다가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을 요합니다. 과실에 의해서 행정법 의무 위반이 있어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정질서벌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근거법 뭐가 있어요? 부과 근거.
부가근거법이 있습니다. 부가근거. 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맨 처음에 법률. 두 번째 명령, 법규명령입니다. 세 번째 조례 있죠. 그죠?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게 처음에 쉬운 저희들은 그 법을 뭐 전공했으니까 이런 부분 쉽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좀 어렵다 생각은 계속 오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이 계속 시험이 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6, 7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형법상 대원칙이 뭐 죄형법정주의 있죠.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보세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헌법과 형법 총칙이 대원칙이에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만이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했다. 이 법이 뭐예요? 청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청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뭐예요? 청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법 형식의 법규범입니다. 근데 그죠? 그럼 과연 이 죄형법정주의가 보세요. 자, 행정형벌에는 당연히 행정형벌. 여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있는가? 요 적용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질서벌은요. 행정질서벌은 이 질서벌 과태료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과태료. 자, 우리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있지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 적용이 있다 없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거 한 가지.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입법적으로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미리.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조례 포함되어 있어요. 법률, 법규명령, 조례도 조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법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행정질서벌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꼭 아셔야 하고 됐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뭐 우리가 다음에 준비 나갈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단에서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제일 많이 시험 나와요. 개념만 해놓고 할게요. 개념. 요거는 이때 행정법 의무위반, 행정법 의무 위반을 통해서 취득한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예요. 박탈하는 제도. 됐죠? 쉽게 말하면 경제법, 행정법 중에서 경제법상 의무 위반을 통해서 취득한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가 과징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거부와 관여 사업의 제는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 여부가 서주고 있다. 이 공급 거부죠. 이 공급 거부. 참 그죠. 건축법에 공급 거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법 의무 위반이 있으면 여기 이 건축물의 전기, 수도 등 갖다가 이 건축행정청에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수도공사 여기다가 공급 거부를 요청하면 공급 거부를 해버려요. 이 제도입니다. 관어사비 제한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건축물 있죠. 건축법상의 관어사비 제한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이 건축주가 이 건축법을 위반하고요. 이에 대해서 행정권청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정 안 해요. 시정 안 하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정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막강하죠. 이 두 가지는. 명단의 공표. 이 명단의 공표는 망신 주는 거예요. 신용을 위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에 명단 공표가 규정되어 있어요. 각 개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세액 체납자 있죠?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그 신용을 떨어뜨려요. 어이구 국세를 갖다가 미동 안 냈어요? 저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면 떼먹을 사람이구나. 그나마 터서는 안 빌려줍니다. 망신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단의 공표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는데 의외로 쉬운 부분이어서 제가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크게 개관이 쪽이 178페이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 강제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강제부터 해서 강론 내용 볼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오늘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